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최근 몇 년 전에 걸리고 나서부터 우리 면역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몸 체계로 바뀌었다고 최근 논문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질환은 일단 한번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질환이 생겼을 때 엉뚱한 상황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구재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저는 요즘 같은 계절을 두고 대상포진의 계절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보통 대상포진은 추운 겨울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맘때가 되면 대상포진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여름철에 대상포진이 극성을 부리는지, 그리고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했던 대상포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름철에 대상포진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탈수 증상 때문입니다.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 교란이 자칫 일어나면서 면역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 열에 대응하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는데 그런 단백질 분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포 독성이 많아지면서 신체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더운 여름에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자율신경계 교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이제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근데 대상포진이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 이유는 이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경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통증이라든가 신경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질환은 일단 한번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질환이 생겼을 때 엉뚱한 상황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엉뚱한 상황이라는 거는 치료를 잘 못 받고 병은 더 심해지는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몸의 면역계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일단 스트레스 사회라고 불리는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어떤 고립감, 굉장히 정서적인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어떤 궁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최근 몇 년 전에 걸리고 나서부터 우리 면역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몸 체계로 바뀌었다고 최근 논문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예전에는 걸리지 않았었던 대상포진이 쉽게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 위생가설이라고 해가지고 노년층에 비해서 최근 젊은 층들은 제왕절개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청결한 시스템을 이제 영위하면서 우리 면역계는 오히려 면역 다양성이 줄어든 것도 부수적으로 이런 대상포진이 늘어나는 요인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근육통이나 몸살 같은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근육통이나 몸살 등은 진통소염제 같은 것을 먹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통이나 아니면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생겨서 나타나는 몸살 기운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과는 다른 신경통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육통하고 몸살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통증 중에서 신경통증이 가장 극심한 통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통증이 대상포진 통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느끼고 호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증상을 보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담결림이라든가 아니면 욱신거림, 아니면 찌릿찌릿함,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점차 몸 한쪽에 띠를 두른 형태로 나타나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좀 다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 속에 빠져 사시는데요. 대상포진의 발생 기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이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에 숨어 있다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감염시키고 그리고 복제해서 다시 확산하는 식으로 피부층으로 접근해서 뚫고 나오는데 이때 수포나 발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만약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중추신경계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만 공격하고 파괴시킨다면 엄청 더 아플 가능성이 있죠. 수포가 없을 때는 대상포진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장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복부에서는 내부 장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과를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위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임상적 증상, 쥐어짜는 듯한 통증, 전기채찍으로 때리는 듯한 통증 또는 칼로 푹 찌르는 통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불쾌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불규칙한 통증을 하루 종일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 신경통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의심될 때 빠르게 병원을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항바이러스를 복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항바이러스 제제를 빨리 복용해야지만 바이러스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신경계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추신경계로 올라가서 뇌염이라든가 뇌척수염이라든가 또는 특정 부위의 마비 같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게 되면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물집을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집을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 물집은 이제 가피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샤워나 세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르는 물로 닦아주시고 충분한 건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기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로 상처 부위라든가 수포 부위를 충분히 말려서 세균이 감염되지 않게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체 신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그 수포와 발적은 중추신경계에 숨어있던 대상포진이 증식을 하면서 점차 바깥으로 나와서 피부를 뚫고 나왔을 때 나오는 피부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힐링이 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신경 시스템 또는 특정 신경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깨끗해졌어도 여전히 신경통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몇 주나 몇 달 이상 계속 진행되는 경우를 우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신경통이 잘 생기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장기 이식 환자분들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으셔서 류마티스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 저하제를 항상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라든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높은 분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훨씬 더 잘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하냐면 수치상으로는 이걸 예방하는데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면역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뭔가 우리가 외부의 이물질이라든가 몸 안에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첫 번째로는 1차 저지선이 있습니다. 1차 저지선이 먼저 그것을 막아주는 사이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항체를 불러오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시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신경이 손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백신을 맞으면 이틀 이내로 항체가 도착하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응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우리 몸의 손상 정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백신을 맞았을 때 만약에 재발을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라든가 정도라든가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좀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신경통증이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증 양상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쥐어짜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때 타이밍에 그 증상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부에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한번 그런 신경통증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의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